새벽에 나도 모르게 휴대폰에서 소액 결제가 이루어져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KT 소액 결제 피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양상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역이. 피해 지역이 점점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천까지 피해가 번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애초에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에서 처음 피해가 접수가 됐었고요. 이후에는 경기도 부천과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인천 부평구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건데 타 지역의 피해 사례와 비슷하게요. 늦은 새벽에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 다른 곳에서 SNS 로그인 시도도 있었고 이후 가입하지도 않은 상품권 사이트에 결제 관련 문의를 했다는 문자 메시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피해자의 계정으로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사려다가 결제가 막히자 피해자인 척 문의하는 글을 남겼다는 건데요. 이에 이상함을 느끼고 휴대폰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50만 원 상품권 구매는 비정상 거래로 분류가 됐지만 다른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서 27만 원이 빠져나간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KT 통신사 이용자들의 이런 소액 결제 피해가 이 서쪽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요. 특정 지역을 넘어서 지금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계속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8천만 원이 넘었다고요? 네, 애초에 경기 광명과 이 서울 금천구 지역에서 접수된 신고건만 70건이 넘었고 이 피해 금액도 4,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건수만 120건이 넘었고 또 피해 금액도 무려 8,06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처음에 알려진 것의 2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피해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도 더 커질 거란 가능성이 짚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는요, 무려 100만 원이 빠져나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 나도 모르게 결제 한도까지 늘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스팸인지 알고 핸드폰 요금 조회를 하니까 실시간 요금 조회하니까 나오더라고요. 99만 6천 원 결제됐다고. 거기서 100만 원을 올려놓고 99만 6천 원 결제하고 인증받은 거 봤더니 문자 인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 가로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요, KT에서 그랬잖아요. 추가적인 피해 막아주겠다. 그래서 소액 결제 한도를 축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 결제가 안 되도록? 그럼 이런 조치도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용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대목인데 앞서 KT가 소액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도를 10만 원으로 낮추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소액 결제 한도가 상향돼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피해자들은 한도 상향 문자를 받은 적도 없고 한도 상향 역시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결국 피해자들 모르게 소액 결제 한도를 늘려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결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KT의 소액 결제 한도 축소 대책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KT 소액 결제 사태 지금 아직은 서부 지역입니다만 부평까지 간 거 아닙니까? 자, 수도권 전역으로 지금 번지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처음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에서는 KT도 모르고 있던 이른바 기지국이라고 하는 기지국도 아닌데 기지국이라고 하는 유령 기지국 이런 게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와 함께 KT도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요. 정체 불명의 기지국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KT가 관리하는 기지국이 아닌 미상의 기지국에 피해자가 접속한 이력을 확인하게 된 건데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해커들이 가상의 유령 기지국을 만든 뒤에 가입자들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이용자가 이 특정 지역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휴대전화가 이 가상 기지국으로 접속되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액 결제까지 됐는지는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방식의 해킹은요, 그간 국내에서는 없었던 초유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당국은 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요. 앞으로 한두 달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유의 방식이랍니다. 해킹입니다. 게다가 유령 기지국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전문가는 이쯤 되면
내부자의 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동기지국 장비 있잖아요. 군사 장비나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 이제 만드는 건데 판매할 때는 항상 구입 구매자의 어떤 신원을 확인해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고요. 그 범행 대상을 쉽게 물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비를 갖다가 갖고 있고 네. 그 지역의 기지국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잘 알아야 사실 가로채기를 할 수 있거든요. 외부자의 소행이 아니라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거죠. 자, 물론 뭐 KT 내부 직원의 소행인지는 아직 뭐 모릅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상당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KT에서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KT가 이번 사건 초기 경찰로부터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게 되면 2주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소액 결제 신고 사건이 잇따랐고요. 경찰은 지난 1일과 2일에 이틀간 KT에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걸쳐서 KT 본사와 지점, 중개사 등에 사건 발생을 알렸는데도 KT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KT는 해킹이 수가 없다. 그와 같은 사건은 발생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신고를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KT 측이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인지한 뒤에도 이상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까지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위 보고한 것이죠. 또 경찰로부터 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KT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